그러다가 다시 지금 반등하고 있는 추세인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런 주식에 IPO 할 때, 시장 공개했을 때 한 $10,000치를 사놓으셨으면 지금 그 금액은 30년,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수억 내지 수십억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연금이다 생각하시고 조금씩 투자를 해놓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얼스 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곽수정의 경제단판 곽수정입니다. 오늘 증시는 상당히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제까지만 해도 니케이 지수 하락했다는 말씀도 드렸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2,700 무너지고 2,500까지도 무너졌었는데, 어제 코스피의 폭락이라고 해야 되겠죠. 폭락이 상당히 심리적인 면에서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8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 같다. 미 연준에다가. 그게 뭐냐면 금리 인하를 갖다가 가급적이면 큰 폭으로 해라. 소위 말해서 빅컷으로 해라. 그러니까 0.5%포인트 인하해라라는 말인 것 같고, 올해 9월달, 11월달, 12월달 남았는데 3번에 걸쳐서 최소한, 최대도 되겠죠. 1.25%포인트는 인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메시지를 월가가 미 연준에다가 던진 게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놓고 9월 달에 누구든지 이 빅컷이 있거나 0.25%포인트 인하를 했을 경우에 증시는 상당히 반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증시의 이런 패닉 현상을 놓고 보면서 그 발단은 우에다 일본 은행 총재로부터 비롯이 됐습니다. 사실은 세계 경제가 둔화가 되고 중국 경제도 상당히 둔화가 됐고, 어제 시진핑 주석도 고백을 했죠. 중국 경제가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미국 경제 혼자 잘 나갈 수가 있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글로벌 경제가 공급 사슬이나 가치 사슬로 다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에서 이 연결선이 딱 끊어져 버리면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형태로 이미 글로벌화 돼 버렸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월가가 던진 메시지는 크게 요약을 하면 한 3가지가 되는 것 같다. 첫 번째, 미국 경제 역시 중국 경제의 침체로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다. 만약에 9월 달에 0.5%포인트 빅컷이 이루어진다면 증시는 아마 11월, 12월에도 0.25%포인트 또는 0.5%포인트 아니면 0.25%포인트씩 2번, 이렇게 해서 최소한 1%포인트 내지는 1.25%포인트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연말쯤 되면은 아마 금리가 3.75%포인트에서 4%까지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4.25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카멜라 해리스가 당선이 돼서 취임식을 하면 3월쯤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또 계속할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되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를 공격했다는 점이 그렇게 놓고 보면 상당히 비싼 대가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 연준에 대한 메시지가 뚜렷하게 던져졌다, 월가로부터. 그래서 최소한 1% 내지 1.25%포인트는 떨어뜨려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게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 여기에는 2가지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는 올 초부터 여러분들은 자세히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구리라든지 이런 그 광물 자원에 대한 가격 변화를 저는 좀 팔로우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품 소재를 개발할 때 중요한 부품 소재는 이 천연 자원, 광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중국이 구리 수요라든지 철 수요 같은 것이 어떻게 돼가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라든지 둔화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산업 생산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가늠은 하는데, 구리 가격도 그렇고 철 가격도 그렇고 대부분 지금 가격이 하락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지금 이란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지금 대목이 있는데, 증시가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 자칫 잘못해서 이스라엘, 이란이 확전으로 간다면, 오늘 아침에도 이란이 가자 지구에다가 방카버스터 5발을 터뜨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점에서 조금 지정학적인 불안 요인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오펙 플러스가 내놓는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한 $75 정도 WTI 기준으로 텍사스 중진유 기준으로. 이게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그만큼 둔화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글로벌 경제도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시진핑 주석의 말 따나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미국 경제도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업들이 선전을 한다 하더라도 수익률 측면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의 실적이 사실은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금리를 낮추지 않고서는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자 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에 부담을 들어준다는 측면에서도 이자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다다가 잘 아시는 경제는 심리지 않습니까? 이런 복합적 요인이 결국 경제 심리라고 하는 그 트리거를 툭 건드리면서 방아쇠는 우에다 총리가 당겼고 실타는 미국 연준이 가지고 있고 이것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10점 만점에 10점 포인트를 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큰 걱정 없이 가져가시면 1990년 이후에 다우 지수의 연평균을 보시면 두 번 출렁거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J커브가 1990년에 시작이 되거든요. 1990년 디지털 혁명, 인터넷 PC 시대가 열리면서 1차 혁명입니다. 증시가 J커브를 그렸죠. 그랬는데 두 번 출렁거렸습니다. 언제 출렁거렸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2001년도 9.11 사태 때 한 번 출렁거렸고요. 또 한 번은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 때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지금 반등하고 있는 추세인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런 주식에 IPO 할 때, 시장 공개했을 때 한 $10,000치를 사놓으셨으면 지금 그 금액은 30년,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수억 내지 수십억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연금이다 생각하시고 조금씩 투자를 해놓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시아 증시가 먼저 출렁거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8월 2일 출렁거리면서 아시아 경제에게 또 타격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또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죠. 그만큼 롤러코스터장이라고 하는 건 불확실성이 커졌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공포지수라고 하는 VIX라고 하는 지수가 있거든요. Volatility Index의 준말입니다. 시카고 머켄탈 익스체인지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 공포지수라고 하는 게 변동성이 30을 넘어가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 공포지수가 지금 7, 6 한 자릿수로 있다가 두 자릿수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조금 신경은 쓰셔야 되지만 미 연준에 대한 메시지를 월가에서 보낸 것 같다. 두 번째, 대리선거 운동을 한 것 같다. 세 번째,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 할 거 없이 세계 경제가 둔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방아쇠를 당긴 거는 우에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 같고 실탄을 갖고 직접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거는 미 연준과 미국 월가인 듯하다. 그 파편이 흩어지면 주변에 있는 많은 신흥개도국과 선진국도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은 것 같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가급적이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접근 개념으로 하셔라. 그러니까 중장기 개념으로 하시지 단기 단타 트레이딩을 하는 개념으로 하시는 거는 극히 불안한 개념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얼스얼라이언스에서 하는 주식 관련 프로그램이나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주시는 내용을 들으시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내용이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관련된 서적도 많이 읽으시고 또 전문가의 말씀도 많이 들으셔서 특히 얼스얼라이언스에서 갖고 계시는 그 인적 어떤 풀 놓고 보시면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들 잘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